그다음에 4번 역률 개선입니다. 또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역률 개선에 대한 문제. 뭐 필기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실기 때에도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문제고요. 뭐 매년이 조금 무리라면 뭐 경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산업기사나 기사나 다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률 개선입니다. 어떤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0.8에 어쩌고 저쩌고 뭐 200짜리가 있고 연결해서 합성 역률을 0.95로 개선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전열용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그리고 2번은 요거 이제 직렬 리액터에 대한 문제니까 일단 1번만 1번만 할게요.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뒤집혀진 삼각형인데 요거를 직각삼각형이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죠. 콘덴서를 구할 때는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쪽은 이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필기 때도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위가 kVA 뭐 VA나 그냥 킬로로 다 맞출게요. 얘는 뭐 킬로와트. 요거는 kVAR.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역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분에다가 이제 유효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콘덴서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보통 일반적인 부하가 유도 부하죠. 뭐 그 전동기나 뭐 이런 거 다 코일이니까. 근데 이 유도 부하에 대한 어떤 지상에 대한 전력을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진상에 대한 전력을 품으니까 그거를 서로 상쇄시키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콘덴서 용량을 구하면 그것만큼 이제 무효 전력이 주는 거죠. 그렇죠? 무효 전력이 주니까 같은 용량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원래는 용량은 항상 일정하죠. 요만큼에 대한 뭐 변압기면 변압기 용량으로 요만큼에 대한 출력 밖에 걸 수 없었는데 부하를 그만큼밖에 못 걸었는데 얘가 이만큼 역률이 개선이 되면 역률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건 1에 가깝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 크기는 일정하니까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의 플러스만큼의 부하를 더 걸 수 있다더라. 이제 그게 역률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서 무효 전력을 줄여서 더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역률 개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잘 개선이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얘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피상분하고 유효 전력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부하를 다 쓸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봤을 경우에 콘덴서 용량을 구하시는 식은 보통 이렇게 쓰죠. 콘덴서 용량에 대해서는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뭐 이렇게 씁니다. 저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 다음 식에다 대입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두 개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식은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응용을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라고 하는 게 코사인 분의 사인에 대한 값이니까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1에 사인 세타 1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사인 세타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개선 전의 역률이고 얘는 이제 개선 후의 역률이고. 근데 이 사인 세타 값이 주어지지 않죠. 역률만 주어지고 개선 전에는 역률이 얼마였는데 개선 후에는 역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만 되는 거니까 요 사인 세타 값을 구하셔야 돼요. 요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를 씌우면 되죠. 왜냐면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두 개 더하면 그 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뭐 증명하는 것들 뭐 고등학교 이런 수학 같은 데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한 게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뭐 요약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는 그 콘덴서 용량에 대한 식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코사인 세타 1의 루트의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뭐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제 얘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요 간단한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일단 말씀을 드릴 테고 편한 걸로 하세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냥 이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거 계산기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문제 주어진 것들을 한번 볼게요. 주어진 것들을 보면 식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죠. 다시 안 쓰고 대입을 할게요. 요거 P 요 콘덴서 용량 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P 값을 잘못 대입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요거는 요 P 값은 단위가 뭐냐면 킬로와트예요. kVA 아니고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대입하실 때에는 킬로와트에 대한 값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용량이 200인 거라고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 단위가 킬로와트가 아니고 kVA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만큼을 더 곱하셔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 역률만큼을 더 계산을 하셔야죠. 아까 여기 나왔어요. 여기다가 코사인만큼을 곱해야지 유효분이 되는 거니까. 자,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0.8이라고 했네요. 0.8. 요거는 대입을 해보시면 계산 전에는 지금 이제 했어요. 0.8이라고. 코사인에다가 이제 0.8 집어넣으시면 되고 계산 후에는 얼마라고 했냐면 0.95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 0.9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죠. 여기도 0.8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기도 0.95 집어넣으시면 돼요. 얘를 이제 계산기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난감하죠. 뭐 이렇게 되는 거 200에 곱하기 0.8에 가로를 하시고 또 얘를 또 해야죠. 루트에 어떤 계산기는 뭐 루트에 자동적으로 괄호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1-0.8에 제곱을 해버리면 안 나오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곱하기 가로하고 루트에 이렇게 일단 계산기 넣는 식으로 하면 루트 하시고 괄호 하시고 1-0.8에 제곱에 괄호 닫으신 다음에 다시 나누기에 0.8을 하시고 다시 괄호를 나누시는데 얘를 또 먼저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괄호를 또 하고 마이너스에 또 이걸 또 해야 돼. 복잡해요. 해보시면 되는데 해보시면 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넣어보세요. 한번 연습이니까 복잡하더라도 일단 해보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부분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일단은 뭐 하여튼 해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좋냐면 처음에 했었던 요 탄젠트 값 요거를 조금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좋아요. 그래서 저 앞에 것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쓸게요. P에 이제 탄젠트 세타 1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인데 여기다가 하면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하시면 되냐면 조금 어려울 듯한데 하면 괜찮아요. 몇 번 해보시면 요 세타 값이죠. 요 세타 값. 요 세타 값을 구하시면 돼요. 요 세타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디서 구하시는 거냐면 요 코사인 세타 1 그러니까 개선전이죠. 개선전의 역률에서 요 세타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세타 2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건 개선 후죠. 개선 후에 역류값에서 요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기에서 얘를 어떻게 구하시냐면 거기에 보면 계산기에 보시면 아크 코사인에 대한 값이 있어요. 코사인은 이렇게 마이너스 1승 붙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역수를 취하는 건데 요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계산 전에 역류값을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계산 전에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0.8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0.8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세타 1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럼 세타 2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겠죠. 그럼 세타 2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렇게 이게 세트예요. 네. 세타 2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코사인, 아크 코사인에 여기에다가 세타 2에 대한, 그렇죠? 어디 갔어요? 네, 0.95.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시는 거냐면 P는 이제 아까 저거 200에다가 곱하기 0.8에 곱하기 괄호를 하시고 탄젠트 집어넣으시고 세타 1 대신에 얘를 넣는 거죠. 코사인 아크 코사인의 0.8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크 코사인 0.9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이거랑 답이 똑같이 나와요. 어느 게 편하겠어요? 얘가 아크 코사인이라고 하는 약간 조금 난해하다면 난해한 좀 개념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요거를 조금 잘 해두시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 안 집어넣으셔도 되고 집어넣다가 잘못 숫자 입력해가지고 안 틀려도 되고 그래서 뭐 이게 편하시면 이거를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이거 좀 연습하셔서 몇 번 좀 연습하셔서 요걸로 코사인 그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도 좀 덜 하시고 좀 더 깔끔하죠. 요거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4번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답은 안 적은 답은 그냥 거기 있는 거 보세요. 67.41 정도가 나온다 뭐라는 거니까. 개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렬 리액터는 그냥 이제 옵션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오고주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직렬 리액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콘덴서 용량의 4%에서 한 6% 정도. 그래서 이론상은 4%죠. 여러분들 아마 실기에서 뭐 이런 거 필기에서 아니다. 그냥 할게요.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필기에서도 이거 나와요. 필기에서 나오는데, 실기에서 이거 답을 쓰십시오라는 이제 부분들이 나오니까,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오고조파에서 뭐 이거 뭐 용량 하는 거는 밑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그거보다는 요 앞에 나온 요 콘덴서 용량 이거 구하시는 거. 연습 좀 잘 해두세요. 뭐 계산기 쓰는 거, 그 다음에 저 앞에 대입하는 게 킬로와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거보다는 뭐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적어드렸던 어떤 그 직각삼각형에 대한 역률 계산이 어떻게 된다. 뭐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다른 문제 푸실 때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두 번째 그 직렬 리액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한번 풀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가 1차예요. 콘덴서를 이제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 여기까지 1차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약간 변형된 문제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변형돼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저희가 여기까지 썼던 거는 콘덴서 용량을 구할 때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거냐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리면. 얘가 이제 유효 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는 이 유효 전력이 일정하다. 요건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본 조건 하에 구한 게 이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번 유형이고요. 그럼 2번 유형은 뭐냐면 유효가 아니고 피상전력이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콘덴서 역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역률을 콘덴서를 이제 대입을 했더니 역률이 개선이 됐어요.
역률이 이만큼 개선이 됐네요. 그래서 요 개선된 만큼 부하를 더 넣었어요. 요만큼 개선이 됐으니까. 원래는 요만큼밖에 못 썼는데 원래는 이만큼밖에 사용을 못 했었는데 요만큼 역률이 개선되다 보니까 더 부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전체적인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요것과 요것은 조금 값이 달라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막 수식 그림 그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다르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식하고 요렇게 구하시는 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식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요거 기본을 알아가시는 게 좋으니까. 약간 예외적인 경우는 나중에 보시고 조금 다르니까 일단 얘를 확실하게 아셔야지 얘를 푸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다 이제 이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걸 다 푸시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 역률을 개선을 하고 개선된 만큼 부하를 더 걸었다.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말이 더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이 두 번째 유형의 경우가 다시 두 가지로 조금 나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나중에 문제 다시 풀 테니까. 하나는 부하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역률이 개선이 돼서 이만큼의 부하를 더 걸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의 부하를 더 걸었을 때 이 부하의 역률이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니까 이 증가된 부하의 역률이 개선 전하고 똑같으냐 아니면 개선 후하고 똑같으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또 조금 달라져요. 복잡하죠.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다 이제 요걸로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기출문제 풀면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설명은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고, 일단은 그런 것도 있구나.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뭐 제가 푸는 문제의 진도에 따라서 나갈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여기다가 대입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계산식이 좀 달라져서 그 경우는 이런 경우였구나라고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요거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개념이니까 기억을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번 문제, 다섯 번째 문제. 간선 및 분기선의 허용 전류다. 그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게 있고 분기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50A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냐 넘지 않냐. 그래서 넘으면 1.1배 하시면 되고요. 넘지 않으면 1.25배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이 식을 원래 대입을 하는 거는 그 부하가 전동기 쪽 부하가 있고 아니면 다른 기타 부하가 있잖아요. 뭐 전열기 부하 같은 게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동기 사용하는 전류랑 일반 부하에 사용되어지는 전류값을 비교를 해서 일반 부하에 사용되어지는 전류값이 더 크면 1.1배, 1.5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 문제는 안 나오죠.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동기에 사용되어지는 허용 전류가 훨씬 큰 경우 그래서 50보다 크냐 50보다 작으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1.1배, 1.25배 요거 이제 대입해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선하고 분기선하고 이제 허용 전류 구하시는 내용은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부하가 이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전동기 쪽이 있고 이제 히터가 있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요새 뭐 실기 시험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좀 변형해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혹시 뭐 히터 쪽에 대한 부하 전류값을 훨씬 더 크게 뭐 해서 1.1배, 1.25배 안 곱하고도 풀도록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비교는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니까 전동기가 있고 히터가 있는데 전동기 쪽 부하 전류를 한번 다 더해보세요. 70이에요. 그리고 히터 쪽을 다 더해보시면 25에다가 45네요. 어느 쪽이 더 크냐면 전동기 쪽이 더 크죠. 이제 그러면 1.1배, 1.25배를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1.1배를 하실 건지 1.25배를 하실 건지는 어떻게 이제 나누시는 거냐면 50을 넘느냐 아니면은 50을 넘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는 전동기가 40이고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30이니까 50을 넘죠. 그러면 얘는 몇 배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전동기 전류의 1.1배만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을 쓰면 아까 70하고 45는 했으니까 전류 값을 그냥 이제 계산을 해보면 70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70이고 여기다 몇 배 하셔야 되는 거냐면 1.1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용 히터가 얼마였냐면 더하면 45였죠. 그렇죠? 그래서 50을 넘었으니까 허용 전류 값은 최소한 요만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그래서 얘가 이제 70이 넘지 않으면 1.25배를 한다던가 70이 넘으면 이제 50이 넘으면 1.1배를 하고 넘지 않으면 1.25배를 하는 요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요게 조금 변형이 된 게 여기에 어떤 조건이 더 붙냐면 수용률이라는 게 조금 더 붙죠. 그래서 내선 규정에는 우리가 이 허용 전류를 구할 때 이 수용률을 적당히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용률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수용률을 더 곱해 주시면 돼요. 얘가 얼마냐면 0.7이죠. 자, 총 해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얘가 85.4A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간단한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자주 좀 등장하는 문제니까, 네, 그죠?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1배, 50을 넘었으니까, 네, 50 이하면 1.25배. 그래서 만약 수용률이 주어지면 수용률을 계산한다. 뭐 그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6번. 설비 불평형률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많이 좀 등장했었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좀 뭐 이 문제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지 좀 빈도수가 좀 적기는 해요. 그래도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비 불평형률은 이제 단상 3선이냐 아니면 삼상 3선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프린트물에 있는 거는 이제 단상 3선식에 대한 문제고 그 밑에 해설을 잠깐 먼저 보세요. 해설을 잠깐 보시면 중성선과 각 전압 측 전선 간에 접속된 부하 설비 용량의 차를 총 부하 설비 용량의 2분의 1로 나눈 값을 또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림으로 하면 이제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하면 이제 단상 3선식이면 이제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단상 3선식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중성선이 있고 이제 뭐 RT, 뭐 RS, 뭐 TS 같은 뭐 두 개 선이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부하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선 간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중성선하고 다른 한 선 간에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선 간에 걸리거나.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 간에 걸리는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요 선 간에 걸리는 부하는 일단 무시하시고 중성선과 다른 한 선에 걸리는 부하 중에서 둘 중에 큰 거에서 작은 놈을 빼면 돼요. 얘가 뭐 여러 개 있으면 그거 다 합한 거랑 이거 다 합한 거랑 해서 두 개를 빼죠. 두 개를 뺀 거를 분자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두 개를 뺀 거를. 그리고 분모에는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분모에는 그냥 다. 선간이건 중성선하고 다른 항상 뭐 상관없이 다. 몽창. 그래서 걔를 반으로 나누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림상으로 보면은 하나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식이 길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요건 이제 단상 3선식일 경우였고요. 그럼 삼상 3선식일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선은 3개인데 삼상 3선이니까 얘는 이제 부하가 3상짜리 부하도 또 있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선간에 얘는 이제 중성선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 단상 삼상 3선식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선간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선간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간에 걸릴 수도 있겠죠. 밑에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3개가 선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는 삼상부하죠. 얘는 단상부하고. 그래서 요 삼상 3선식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얘가 A라고 할게요. 얘는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달라요 다 부하가. 그러면 A랑 B랑 C 중에서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을 빼면 돼요. 똑같아요. 이거랑 처음에 했던 거랑. 제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는데 이 놈은 얘 빼고 삼상에 물리는 거 빼고 선간에 걸리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거. 단상은 선간에 걸리는 거 요 놈 빼고 중성선과 다른 선에 걸리는 부하 중에서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 그래서 요거 중에서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 뺀 거 분자에다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 다 했잖아요. 얘도 다. 근데 얘는 이제 2분의 1로 나눴는데 얘는 이제 얼마로 나누는 거냐면 3분의 1로 나누죠. 똑같죠? 이렇게 이제 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단상 3선이니까 일단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1하고 2하고 0.5니까는 3.5고 밑에 있는 거는 2.5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니까 3.5에서 2.5 빼면 되죠. 밑엔 다 더한다라고 했으니까는 3.5도 더하고 2.5도 더하고 요 선간에 걸리는 것도 더하셔야 돼요. 선간에 얼마 걸렸냐면 4. 걔를 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시냐면 얘가 20%가 나온대요.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 말로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니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분기회로수 문제입니다. 분기회로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문제이고요. 작년 시험에는 요 분기회로수가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자주 나와요. 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분기회로수 문제는 요것도 이제 식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식 자체는 어렵지 않고 어떤 어떤 집 안에 전체 용량을 한 회로수로 나누는 거죠. 전체 용량을 한 회로수로 나누면 돼요. 보통은 이제 요 한 회로수가 그 220V의 15A가 일반적으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 회로에 대한 그 값이 그래서 보통 이제 3300VA만큼이 한 회로에 대한 용량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네, 다를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나오면 조건이 달라지면 뭐 약간 20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이제 푸시면 되지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문제에서 좀 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한 회로 용량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거 좀 기억하셨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고 위에는 그냥 전체 용량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7번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요 전체 용량이 이제 얼마인지를 보셔야죠. 요 전체 용량이 이제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연 면적이 300이고요. 전열용 부하가 제곱미터당 30이래요. 그러니까 300에다가 30을 곱해야죠. 그리고 5,000짜리 에어컨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전압은 220이고 예비로 1,500이 더 있어요. 그 조건에 보니까 에어컨은 30짜리 전용 회선으로 하고
기타는 15분기 회로를 한다. 얘는 이제 이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얘는 그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쪽에 보면 사용하는 전압은 220이고 그리고 기타는 에어컨 빼고 기타는 15A 분기 회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주어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요 전체 용량, 뭐 상정 용량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전체 용량을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일단 전열용 부하가 30이래요. 전열용 부하 30인데 요건 제곱미터당 30이니까 제곱미터를 곱하셔야지 용량 값이 나오겠죠. 얘가 연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 300이라고 했어요. 요만큼 일단 전력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에어컨은 일단 빼세요. 그 문제 조건에 보면 에어컨은 30A 전용 회선으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포함하시면 안 돼요. 걔는 전용으로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에어컨 빼고 그리고 쭉 읽어 보시면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예비 부하로 1500짜리가 더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500만큼을 더 계산을 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상정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시냐면 1500이 나온대요. 단위는 VA. 그러면 전체 용량이 이만큼이니까 그럼 그거를 한 회로수로 나누셔야죠. 얘를 이제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얘를 이제 얼마로 나누시면 되냐면 이걸로 나누면 되죠. 220에 곱하기 15.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3.18회로래요. 3.18. 근데 회로를 그러니까 요 회로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이렇게. NFB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한 회로로 잡는 건데 얘가 3.18이면 얘를 3개 달고 0.18개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보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이만큼이 필요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절상합니다. 점 얼마, 0.00001만 나와도 무조건 다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기 회로수를 몇 개를 잡으셔야 되냐면 4개를 잡으셔야죠. 그래서 일단 소형 기계, 기구 및 전등에 대해서는 4회로를 잡으시고요. 4회로를 잡으시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에어컨은 30A 전용 회선으로 따로 한다. 전용 회선이라는 게 따로 한다는 거예요. 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에어컨이 몇 개 있었냐면 2대. 그럼 30A짜리를 2개를 더 분기 회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총 몇 회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냐면 6회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인데 요거는 요 문제에서는 에어컨을 따로 전용 회로로 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는 친절하게 나왔으니까는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에어컨이 부하가 있는데 얘를 전용으로 한다, 전용으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전압을 확인을 하시고 얘가 220V다. 그러면 에어컨이 3kg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이 3kg가 넘으면 전용을 하셔야 돼요. 3kg가 넘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가 묶어서 전체 그냥 분기 회로수로 나누시면 되죠. 예전에는 얘가 1.5kg였나? 뭐 하여튼 1kg인지 1.5kg인지 하여튼 그랬는데 좀 이번에 거의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 그래서 3kg가 넘는지 안 넘는지. 예. 그래서 3kg가 넘으면 따로 말이 전용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에어컨이 3kg가 넘으면 무조건 전용으로 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묶어서 이제 계산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1kg였나? 네. 그래서 220일 경우는 어쨌거나 3kg고요. 그리고 만약에 110일 경우에는 1.5kg. 여태까지 110인 경우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서 여태 저희가 뭐 이제 110은 잘 안 쓰니까 보통 다 220으로 나오는데 일단 뭐 기억은 해두세요. 그래서 220은 3kg, 110은 1.5kg. 그 이상 되면 전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째. 등기구수가 되겠어요. 이 등기구수도 어렵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식은 AED가 FUN 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이 논다 뭐 이렇게 또 하는데 뭐 하여튼 뭐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AED가 FUN.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면적이고 요거는 면적이고 요거는 조도고 요거는 감광보상률이고 유리시고 그리고 요거는 광속이고 요거는 조명률 요거는 개수 이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요식 하나면 실기에서 어떤 그 조명과 관계된 문제들은 꽤 많이 풀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요 등기구가 몇 개냐 이제 요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뭐 조도나 뭐 이런 뭐 광속 같은 거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 식은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까 이항하는 거 처음에 잠깐 했었죠. 나머지 넘기셔야 돼요.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가 돼요. 그래서 전체 개수는 FU의 A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대입해보죠. 뭐 요거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8번 문제는 1번하고 2번은 좀 나중에 하고요. 3번 문제만 그냥 먼저 해볼게요. 면적이 얼마라고 있냐면 뭐 주어지진 않았는데 가로 세로가 10하고 16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10 곱하기 16 이 면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요건 300이라고 했네요. 얘는 300. 그리고 감광보상률은 안 나왔는데 문제를 쭉 보시면 보수율이라는 게 있죠. 보수율. 요 보수율의 역수가 감광보상률이에요. 그래서 감광보상률이 나오시면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요. 보수율이 나오시면 이제 그거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70이라고 했으니까 0.7분의 1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뭐 밑으로 분모로 뭐 그 저기 책에 있는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뭐 밑으로 내리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광속이 얼마라고 했냐면 3150.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3150인데 문제를 보시면 형광등 한 등에 대한 광속이 3150이니까 위에 조건을 보시면 형광등이 40W짜리 2개를 사용하는 기구예요. 40W짜리 2개를 사용하는 기구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하셔야죠. 등이 2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조명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61%. 0.61. 해서 넣으면 되죠. 얘가 얼마냐면 하시면 17.84니까 얘도 아까 그 분교회로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17개라 0.84개의 등을 달 수는 없잖아요. 이거보다 많은 값이니까는 무조건 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의 등을 다셔야 되는 거냐면 18개의 등을 다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요거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조금 이제 혼동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는 등기구가 있고요. 그 등이 있죠. 등기구랑 등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등은 등기구는 이런 것도 등기구죠. 그러니까는 형광등이 2개 있는 거. 책에
아까 저거니까 요걸로 그려볼까요? 40W짜리 2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등기구 안에는 등이 램프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요 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형광등 1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등에 대한 광속이 나오면 2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2배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등기구 하나에 대한 광속이 얼마다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안 되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 한 등의 광속이 얼마다. 근데 그 등기구에는 그 램프가 2개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2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등기구 하나에 대한 이 등기구 하나에 대한 광속이 얼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배를 해주시면 안 되죠. 쉬운 문제지만 요거 조금 잘못 생각하시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구분을 조금 잘 해두세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서 그 광속이 등에 대한 건지 아니면 등기구에 대한 건지. 보통 이제 저희가 형광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 기억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형광등 뭐 앞으로 뭐 더 발전이 되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 형광등에 대한 광속이 4,000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카탈로그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이 등에 등 하나에 대한 형광등 하나에 대한 광속이 4,000을 이제 넘지 않아요. 네, 보통은. 근데 등기구인지 등인지 굉장히 애매하게 그 문제가 표현이 되면서 광속이 만약에 8,000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등기구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런 애매한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나오면 그렇게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4,000짜리 4,000 넘어가는 형광등 광속이 없으니까 보통 2,500, 뭐 3,000, 4,000 잘 나오면 4,000 정도 나오는 건데 뭐 8,000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가 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얘는 등기구에 대한 것으로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실기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좀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 등에 대한 건지 등기구에 대한 건지 광속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1, 2번 그냥 넘어갔는데 1번은 그냥 뭐 아까 이거 대충 그렸죠. 이거 쓰시면 되고요. 뭐 실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실지수도 뭐 여러 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장소를 할애는 그냥 하지 않겠고요. 그냥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요 실지수 구하시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가로 세로 이제 곱하시고요. 이제 분모에다가 높이에다 이제 가로 세로만 하시면 되는데 가로 세로는 문제될 건 없고요. 높이가 조금 문제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그 작업면이라는 게 있죠. 작업면. 그러니까 또 사무실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그 높이가 있죠. 책상이나 뭐 테이블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 실지수에서의 H는 작업면까지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작업면까지의 높이. 그러니까 전체가 5m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뭐 한 85cm 정도는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죠. 빼고 그리고 이 H라는 높이를 좀 산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가끔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다 그냥 천장에 그냥 이렇게 등이 이렇게 매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간혹 어떤 경우는 이제 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요 H를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천장에서부터 이 작업면까지가 아니고 등이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 내려온 높이에서부터 작업면까지가 H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가 H고
복도는 그냥 이제 바닥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사무실이나 아니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제 작업면의 높이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제 H를 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를 보시면 천장은 3.85지만 작업면의 높이가 0.85니까 실지수를 구하실 때 그 H 값은 0.85를 뺀. 그래서 이제 식이 뭐 그렇게 나갔죠. 쓰지는 않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8문제 가량을 저희가 이제 풀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여러 번 등장하는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은 틀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꼭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기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좀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하셔서 이제 실제 이제 문제 연도별로 저희가 풀어갈 때에는 좀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고 다음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